2019년 11월 2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다. 토요일날 돈다방 미쓰리 방송 안 하기로 했는데 하고 놀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번 10월 30일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려야 될 공지사항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자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11월 1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11월 3일 미국의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는데요. 미국의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뉴욕 증시가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에서 뉴욕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경제방송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매일매일 짚어드리면서 진짜 재미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경제 이야기가 조금 뒤로 좀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매일매일 다우지수가 어떻고 금값이 어쩌고 유가가 어쩌고 경제지표가 뭐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부하고 재미도 없고 나 금값 관심 없는데 나 유가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2019년 11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돈다방 미쓰리의 포맷을 완전히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맷은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시청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아쉬움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송에서 다른 경제 방송에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많이 짚어드리잖아요.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11월 4일부터 특정 이슈를 하나 가지고 그게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혹은 영국 문제 혹은 다른 나라 문제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뭘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어떤 경제의 기본적인 용어까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돈다방 미쓰리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쉬운 경제방송, 재미있는 경제방송 이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송을 매일매일 이렇게 제 방송을 들으면서 좀 재미가 없어요. 진부해요. 앞부분에 뉴욕 주식시장을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진짜 중요한 이슈를 자꾸 타이트하게 축소시켜야 되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점. 이번에 미쓰리가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써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게 맞든 틀리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시각을 좀 넓혀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준비하는 그 방송 시간보다 2배, 3배, 아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무언가 발전을 해야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팟빵 게시판에 저의 카톡 아이디를 공개해 놨고요.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저의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 놨습니다. 혹여 어떤 국제 유가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앞으로 이제 전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대신에 장난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아시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월 2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 11월 1일, 11월 첫날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욕 증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이제 앞으로 좀 서운하실 텐데, 글쎄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우지수 타령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는, 조만간 보여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양한,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까지 첨가를 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구나, 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1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을 좀 짚어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1.11% 상승, 나스닥이 1.13% 상승, S&P 500이 0.97%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좋았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 소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쓰리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이슈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3.40달러, 0.2% 하락해서 1,511.4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지표도 잘 나와서, 이날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는 10월달 제조업 PMI 지표,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9월달에 51.4가 나왔는데, 10월달에 51.7이 나왔다. 9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그래서 중국 경제지표도 괜찮았고 미국의 고용지표도 괜찮았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후퇴됐다. 그래서 국제 금값은 3.40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2.02달러, 3.7% 상승해서 56.20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고용지표와 중국의 PMI 지표가 전월 대비 잘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경감됐고 금요일이다 보니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전주 대비 5개가 감소돼서 지금 691개가 가동 중이다. 작년 이맘때 대비 지금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는 183개가 줄어있는 상태다. 그리고 노스타코타 지역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로 TC에너지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중요 송유관이 차단된 상태, 즉 원유가 지금 제대로 수송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감이 형성됐고 따라서 국제 유가는 3.7% 상승했습니다. 이 TC에너지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송유관은요, 하루 평균 59만 배럴의 원유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송하는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10월달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 자, 시장 예상은 49.1이었는데 48.3이 나왔다. 시장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9월달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47.8이 나왔는데 47.8보다는 48.3이 잘 나왔으니까 9월 달보다 양호했다 이거죠. 자, 한 달 전에, 즉 10월 초에 미국은 고용지표가 부진했고요. 그죠? 그리고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얼마큼 부진했느냐? 47.8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자 고용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으나 실업률이 3.7에서 3.5로 떨어졌다. 그래서 고용이 좋다라고 해서 어거지로 막 포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10월 ISM 제조업 지표는 9월달 47.8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인 49.1보단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시장 예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9월달 대비 잘 나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 건설 지출도 전월 대비 0.5% 증가해서 시장 예상 0.2% 증가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그리고 10월달 고용 지표는 GM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고용 지표가 크게 훼손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대부분 8만 명 전후가 될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명 정도까지 크게 예상치를 낮춰놨습니다. 그러나 비농업 신규 고용이 12만 8천 명을 기록했고요. 또한 9월달 신규 고용이 기존에 13만 6천 명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18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고 8월달 신규 고용도 16만 8천 명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21만 9천 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비농업자 고용지수가 GM의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인 8만 명 전후보다 훨씬 잘 나왔고 앞에 8월달과 9월달 고용지표도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표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실업률이 3.7에서 3.5로 떨어졌다. 3.5는 어마어마하게 미국 고용이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였다라고 했는데 10월달 실업률은 3.5가 아니라 3.6으로 9월 대비 0.1%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임금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3.0% 증가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월달 고용지표 괜찮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미쓰리 기준으로는 미국이 진짜 고용이 잘 나왔다면 최소 18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정말 잘 나왔다 하면은 21만 명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8월달 신규 고용이 16만 8천 명에서 21만 9천 명. 그러면 잘 나온 거죠. 이 지표를 보면. 그리고 9월달도 13만 6천 명이 아니라 18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찝찝합니다. 8월달 21만 9천 명, 9월달 18만 명. 글쎄요. 그 앞에 7월달, 6월달, 4월달이 잘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잘 나온다라는 기준선인 21만 9천 명, 즉 22만 명 나왔다고 얘기하고 미국 고용 지표가 못 나왔다고 해도 18만 명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18만 명 딱 만들어 놓은 거 보고는 글쎄요. 저는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미국 고용 지표 너무 좋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자,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지난 7월달, 9월달, 10월달 세 번의 금리 인하 이후에 앞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고 금리 인하한 효과를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이날 경제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 다우지수, 나스닥, S&P 모두 1%대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낙관적이다. 글쎄요, 낙관적일까요? 저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이제 이런 뉴욕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끼고 글로벌 경제 이슈를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뭐 깊이 있게 다룬다라는 거는 뭐 깊이 있게 제가 뭘 다루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급적 좀 많이 여러 가지 제공해 드릴 생각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요, 11월 4일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요,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 텐데, 영국은 지금 12월 12일 날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일단은 유럽연합에서 1월 31일로 연기를 내줬는데, 그냥 1월 31일까지 쭉 연기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2월 1일이든 아니면 12월 1일 혹은 내년 1월 1일에 언제든지 질서 있는 탈퇴가 가능하게끔 탄력적인 연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6일 날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은요, 보수당과 노동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왜 참패를 했냐면, 영국 국민들 입장에선 이런 거죠. 야, 니네 브렉시트 좀 잘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3년 동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이 브렉시트를 주도한 보수당과 노동당이, 제1야당 노동당이 참패를 했고요. 의외로 다른 당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 중에 브렉시트 당이요,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브렉시트 당은요, 하원의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참패를 하면서 이 브렉시트 당이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자 이 브렉시트 당이 입심이 좀 커졌어요. 자, 이 브렉시트 당은 어떤 당이냐? 자, 노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당입니다. 보수당 내에서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들이 보리스 존슨까지 포함해서 야, 무슨 안전장치는 얼어 죽을 놈의 안전장치야. 그냥 브렉시트 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 안전장치를 핑계로 보수당이 반대를 했고, 그 때문에 메이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놨죠. 보수당 내 강경 브렉시트 논자도 무조건 조금이라도 유럽연합에 뭔가 흔적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탈퇴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브렉시트 당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무조건 탈퇴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렉시트 당이 지난번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1등을 하면서 약간 입심이 좀 커져가지고요. 영국과 유럽연합이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존슨 총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유럽연합과 탈퇴 합의 한 거 그거 폐기하라.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2월 달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럽연합과 탈퇴 합의한 그게 뭐냐? 지난번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아일랜드에게 재정 적자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아일랜드의 동의를 끌어내서 융커 위원장과 합의를 한 그 합의안을 가지고 그거 폐기하라는 거죠. 왜? 브렉시트 당에서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뭐 2개 국경이 어쩌고 2개 관세 지역이 어쩌고 어쩌고해서 뭔가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은 결국 융커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냈잖아요. 브렉시트 당이 주장하는 건 이거죠. 존슨 총리가 지난번 융커 위원장과 한 그 합의안, 그것은 브렉시트가 아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 당은 14일까지 존슨 총리 네가 마음을 좀 정해. 아예 유럽연합이랑
탈퇴 합의한 거 그거 완전 폐기시켜버려. 그리고 무조건 노딜 브렉시트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지금 입김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당 말을 잘 들어서 기존 브렉시트 합의를 포기한다면 여러 지역구에서 보수당에 대항하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지금 브렉시트당은요, 보수당과 함께 브렉시트 하자 하고 찬성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서로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경쟁당이란 말이에요. 경쟁 관계란 말이죠. 자, 그런데 브렉시트당은 뭐냐면 만약에 존슨 총리가 융커 위원장과 합의한 그거를 폐기시켜버리면 보수당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보수당과 브렉시트당의 접접 그 지역에, 경쟁 지역에서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 즉, 보수당이 당선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존슨 총리가 14일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진행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보수당과 싸울 것이다. 즉, 보수당 후보가 나오는 지역 곳곳에다가 브렉시트당에서 그 경쟁할 수 있는 막강한 후보를 갖다가 대항마로 내세우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수당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겠다라고 지금 어찌 보면 존슨 총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당연히 거부하겠죠. 자, 브렉시트당 혹은 다른 어떠한 세력과도 협정 맺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영국은요, 1월 31일까지 유럽연합이 연장을 해줬습니다. 자, 연장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최소한 유럽연합이 그 짓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영국 정치권 내에서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지난번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보수당 당대표이자 총리인 존슨 총리가 융커 위원장과 합의를 보고 그 합의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보류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유럽연합에서 만약에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였고,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금융시장은 출렁거릴 거고,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 누구 때문입니까? 유럽연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자기네들 손에 피 안 묻히기 위해서 일단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탄력적인 연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모든 키는 영국 내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영국이 선택한 거는 지금 12월 12일 조기 총선입니다. 조기 총선을 해서 존슨 총리가 만약에 좀 많은 득표를 얻고 힘을 좀 얻는다면, 즉 정치적인 힘을 좀 얻는다면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진행해 나가는데 좀 수월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변수가 뭐냐면, 지난번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을 한 브렉시트당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야당들의 입심이 꽤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조기 총선도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존슨 총리한테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브렉시트당을 기점으로 해서 뭐 노동당 혹은 자유민주당 이런 당들이 많이 또 힘을 얻을지, 만약에 자유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노동당이 힘을 얻게 되면 또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결국 지난번에 융커 위원장과 합의한 그 내용이 유럽의회에서 그냥 영원히 보류될 수도 있거든요. 새롭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제2국민투표하자. 어차피 1월 31일까지 연기된 판에 야당들이 야, 우리 제2국민투표하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영국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뉴욕 주식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무슨 개뿔 같은 기대감 없었어요. 예, 이 기대감은 있을 수가 없는 기대감입니다. 미쓰리가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이거 안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의 고용 지표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신뢰가지 않고요. 예. 뭐 그나마 지금 7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동안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지표를 잠깐 예쁘게 건드려줄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로 10월 첫날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낙관론이라기보다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계속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11월 4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과연 어떻게 될지 미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시나리오를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미국 주식시장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방송을 안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일정을 좀 짚어드리면 11월 5일 날은요, 이제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이제 ECB 신임 총재로 이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라가르드 ECB 신임 총재가 베를린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즉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번 FOMC는 12월 중순에 진행되기 때문에 11월 한 달 내내 아마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애틀란타, 뭐 시카고, 뉴욕 이런 연방은행 총재들과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계속 이어지면서 과연 그들이 앞으로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계속 우리는 아마 간을 봐야 될 겁니다. 11월 6일도 마찬가지로 댈러스,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준비되어 있는 경제 지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10월달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유로존의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자, 경제 지표는요. 그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짚어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좀 번외로 짚어드릴 거고요. 만약에 국제 유가라든가 국제 금값이라든가 뭐 암호화폐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상황이 나오면 제가 일단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는 진짜 경제 이슈를 가지고 돈다방 미쓰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카톡 아이디로 질문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게시판에 글 올리기가 좀 그래서 그럼 개인적으로 좀 연락하고 싶어. 뭐 사랑 고백은 하지 마시고요. 뭐 연락하고 싶어 그러면은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이제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뉴욕 주식시장의 마감 현황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대신에 제가 2배, 3배 더 준비를 해서 경제 이슈를 가지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가끔씩 점쟁이 빤스 훔쳐 입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경제 어떤 그 생활을 좀 도움이 되고자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11월 3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3일부터
미국의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즉 그 얘기는 11월 4일부터는 아침 6시에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됩니다. 예, 그 점 꼭 체크하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재미있어지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제가 갑자기 뭔가 확 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돈다방 미쓰리가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낌없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하시고요. 예, 저는 11월 4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